네,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네, 목소리에 힘이 좀 없으시네요.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한국콜마요. 네, 한국콜마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52,000원에 20%요. 52,000원에 들어가셨고요. 20%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45,000원대에서 마감이 됐네요, 시청자님. 네. 좀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거죠? 한 일주일 됐을까? 일주일 조금 더 넘었을까? 그럴 거예요, 지금. 일주일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좀 네. 사가지고 먹었어요, 좀. 그랬는데. 아, 그러셨어요. 팍팍 떨어져. 그래서 떨어졌으면 또 올라가겠지. 그랬는데 계속 빠지길래 참 외국인들은 매수하는데 회사로 전화해서 실적도 문제 없다고 하고 아무런 이게 없다고. 네네. 그래서 그러나 걱정인데 이거 매수를 해왔을런지. 그렇죠. 하이경수에 폭은 그냥 팍팍 불어나 그래요 그냥. 막. 네. 시청자님의 답답한 마음이 들리는 네.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사시고 나셔서 좀 수익을 내셨는데 그 뒤로 쭉 빠지니까 지금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궁금하신 것 같고요. 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가 답답하신 것 같아요. 얼마에 또 매도를 하고 또 언제 그렇죠. 또 그게 가장 또 궁금하시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끊지 마시고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네. 한국콜마입니다. 오늘 종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2% 하락했습니다. 45,60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가 5% 내렸고요. 오늘 장에서 추가적으로 2% 밀리면서 아마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봉만 전문가님. 예. 한국콜마 시청자님께서도 이 펀더멘털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보셨던 것 같아요. 실적도 문제가 없다는데 왜 이렇게 하락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십니다. 어디서 이 하락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실적에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부분이 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주가 실적 대비해서 너무 앞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너무. 그래서 지금 자연스러운 지금 밸류 대비해 가지고 너무 이제 좀 약간 좀 고평가 구간이어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조정이 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하나씩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 화장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잖아요. 먼저 올라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실적 추이 그리고 이제 나올 실적 전망까지도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자, 한국콜마 하면은 이제 화장품의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한 75% 가까이가 화장품 원재료를 좀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한 25%, 26%는 이제 제약 부분이에요. 지금 동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화장품 하게 되면 일단 내수 관련주고 제약주도 이제 그런 관련 품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수출보다도 내수가 전체 매출액 대비 한 70%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이제 정부에서 내수 활성화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고 중국의 이제 화장품 또 판매 증가와 함께 이후에 이제 성장 스토리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상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보시면은 내후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영업이익 자체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동사의 외형 성장 및 그다음에 영업이익 증가 스토리는 지속적으로 한 2, 3년 동안 이어질 수 있고요. 앞서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올해 한국콜마의 예상 영업이익이 한 350억에서 한 3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예상치죠. 연결 기준 했을 때. 내년 이제 한 400억 이상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9,100억입니다. 그러니까 PER 기준 했을 때 한 28배 이상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퍼가 지금 한 10.5배에서 한 11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전체 지수 대비해서 좀 2배 이상 높죠. 물론 이제 대장주고, 성장주이고, 가치주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건 맞습니다만은, 현재 시가총액이 9,100억이면, 다소의 좀 높은 가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실적 예상 대비해가지고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갔어요. 미리 이제 올라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미리 이제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실적 대비해가지고 좀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실적이 좀 실적보다 주가가 더 먼저 앞서 나간 부분 선반영됐다는 점에서 지금의 조정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슈를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화장품 관련주들 얘기하면서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끝도 없이 클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성장 모멘텀도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가치주이면서 그 성장주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성장 스토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한국 콜마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61선까지 주가 조정이 지금 많이 밀렸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제 아모레 퍼시픽만 그나마 지금 대장주기 때문에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런 그 성장 스토리는 지속적으로 유효한데 단지 이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속도 조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신세계다. 그럼 가치주 아니겠습니까? 뭐 신세계 같은 경우도 보통 주가가 PER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6배, 17배까지 가면은 주가가 꼭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12배, 11배까지 또 밀리면 꼭 거기가 바닥이고. 밸런스를 좀 맞춰나간다는 얘기죠. 아울러서 이제 그 북경 콜마, 지금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중국 관련 기업이죠. 그다음에 자회사인 북경 콜마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부터 뭐 계속 이제 뭐 3, 4년 동안 영업이익, 외형 성장이 우상향으로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올해까지 전체 실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매출액이 한 400억 안팎인데요. 이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 빨리 가시화되는지 여부가 또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 화장품이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고급 화장품이 있고 일반 화장품이 있죠.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일단 우리 LG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화장품을 만듭니다만은 아모레 포시픽하고 완전히 주가가 반대죠. 지금 이제 경기가 많이 이제 좋아지면서 고급 화장품이 많이 팔립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뭐 전체 국민 소득이 낮기 때문에 고급보다도 일반 화장품이 많이 판매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 소비세를 30% 정도 폐지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이번 달 월 초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레벨업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울러서 이제 마지막은 뭐 이번 분기에도 실적은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주가가 다시 한번 53,000원 전고점을 바로 뛰어 넘어가려면 예를 들어서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그죠? 시장에서 예상한 실적보다도 최소한 10% 이상 영업이익 증가율 뭐 이런 게 좀 나와줘야 전고점을 뛰어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 할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지금 뭐 예상치 정도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낙폭이 되기까지 빠지기 전 가격대가 거의 전고점인데 55,000원부터 45,000원까지 지금 하락을 한 거잖아요. 시청자님이 52,000원에 사셨고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요. 외국인도 꾸준히 사던데요. 오늘도 하락했지만 사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예. 일단 뭐 기술적으로 제가 좀 서머리 좀 해드리자면요. 60일선 이제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코스맥스도 이제 60일선 지지가 했고 반등 이후에는 직전 고점 오른쪽 어깨 라인.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사셨던 가격까지 반등은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박스권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이제 플랫폼, 기간 조정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라시면은 반등 시에 좀 비중 축소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그림 보시죠.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그 11월 달하고 12월 달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 306일선 돌파하게 되면서 매집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선도 세력들이 일단 매집을 했고, 현재 이제 60일선까지 아직 안 건드렸는데, 내일 정도 만약에 민다라면은 60일선 언저리, 그러니까 43,000원 라인까지 눌림 줄 겁니다. 요 라인에서 일단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번 달에 이제 월봉의 추세를 본다라면 벌써 입거리 주고 운봉으로 지금 계속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 증가하면서. 이런 패턴은 지금 주가가 단기 고점을 찍고 이제 피로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런 패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 다음 달 둘째 주까지는 주가 추이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일단 박스권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반등 시에는 일단 대장이니까 고점을 이렇게 찍고 나서 눌림 주고 나서 60에서 터닝 나오면 직전 고점이 오른쪽 어깨 라인이죠. 고점에서 약간 못 미치는 라인.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일단 단기 물량은 빠져나왔다가 다음 달에 다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오면 사신 가격대입니다. 51,000원에서 52,000원 정도 현금화 전략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래쪽 하방 지지 맥점은 43,000원. 43,000원을 크게 이탈해버리면 시간이 더 걸려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43,000원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일부 비중을 축소를 좀 하십사.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네. 네, 전략을 좀 들어보셨는데요. 네. 반등치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겠어요? 네. 네. 제가 추가적으로도 상가기까지 예. 온다고요? 제 생각이 오면 팔으면 되겠네요. 네, 52,000원 시청자님 그 매수가 부근으로 일단은 반등치 제시가 되니까요. 이 가격대에서 좀 비중 축소 빠져나오는 전략 한번 고려해 보시기 예. 바랍니다. 예, 여기는 뭐 빠져나와요, 지금. 네, 시청자님. 너무 걱정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조금 걱정을 좀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한국콜마였죠. 두 분 전략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김봉만 전문가의 의견은 보유였습니다. 목표가가 52,000원, 시청자의 매수가 부분이죠. 손절가 43,500원이고요. 장영준 과장의 의견은 매도입니다. 목표가가 47,000원, 그리고 손절가 44,000원입니다. 네, 간단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님 보고 계시다면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이 궁금한데요. 매도 의견 주셨고 반등치가 47,000원으로 주셨거든요. 이유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전문가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지만 그 좋아지는 거 감안하더라도 너무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세거든요. 회사 가치에 비해서. 거기다가 지금 시장의 흐름이 오버슈팅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코스닥 종목 중에서 성장주는 오버슈팅이 힘든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버슈팅보다는 자산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배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의 기관들이 베팅을 하고 기존의 성장주로 좀 오버슈팅까지 끌어올렸던 종목들을 매도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으로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 살펴봤던 그런 시각 차이가 여기서도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반등치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너무 선 반영됐다는 부분 동의를 하고 계시고요. 47,000원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님 함께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시판에서 찾아볼게요. 460 하나님께서 SK케미칼을 오늘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시초가 68,100원에 매수했습니다. 자, 비중은 남겨주시지 않으셨는데요. 어느 정도나 담고 계신지 또 남겨주시면 더욱더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장영준 과장님,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셨는데 낙폭이 컸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마 이 종목을 시초가에 가져가신 분뿐만이 아니고 SK케미칼 보유하신 주주분들이 오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코스피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 종목은 기존의 센 종목들도 여전히 움직임이 꺾이지 않았는데 이 종목은 좀 꺾였거든요. 근데 뭐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회사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화학 사업 부분하고 제약 부분이 있는데 제약 부분은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숫자가 나온다기보다도 향후에 나올 기대감이 있고 화학적으로는 실적이 조금 안 좋아졌는데 이 회사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두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내용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인적 분할 공시가 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장에서는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받기 위해서 두 사업부를 나눠가지고 회사가 분할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아마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보고 있고 오늘 하락은 기관들이 지금 배당 여력이 있는, 그러니까 좀 사고 싶은 종목을 사려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서 조금 덜어내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도. 이거는 뭐 대형주라고 하기에는 시가총이 좀 낮지만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되고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 오늘 시초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은 안 좋을 수 있지만 21선을 깨긴 깼는데
아래 꼬리를 달고 조금만 회복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내일부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차트 부분으로 설명드리기에는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인적 분할 이슈가 나올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공시가 나온과 동시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단기 매매를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일 혹은 이번 주에 이 21선을 회복 못하고 만약 끊는다. 그러면 좀 손절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손절을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 회사 내용으로 보면 인적 분할 공시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밀리더라도 홀딩을 하자. 차라리 많이 밀렸을 때 추매로 봤을 때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평선들이 좀 몰려있는 구간이 63,000원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63,000원 부근, 오늘 전부를 담지 않으셨다고 하면 차라리 그때까지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담아보시고 매도 타이밍은 가격보다는 인적 분할 이슈가 나올 때 그때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를 그 시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63,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 확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슈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4601님의 SK케미칼 살펴드렸는데요.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사연은 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네, 저기 현대상선. 예, 현대상선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15,700원이고요. 네. 한 40% 됩니다. 시청자님 혹시 작년에 들어가신 건가요? 좀 네, 오래 전이시네요. 예, 오래됐어요. 한 1년 정도. 그러시군요. 비중도 좀 적진 않으신 것 같고요. 회사가 별로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일하는 사람에서 조금 이렇게는 좀 타이밍을 좀 몇 번 놓쳤어요. 손절매도 할까 했는데 좀 어쩌면 좀 오를 것 같기도 하고 테마주가 좀 더 쓰기도 좀 몇 번을 하긴 했는데 네. 또 좀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따로 대응을 좀 못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 함께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기운 내시고요, 시청자님.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진단을 도와드릴까요? 김봉만.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으시죠? 네. 예,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니까 네. 한두 달만 더 한번 보유를 해보자고요. 예. 예, 기업이 아직은 오래 가봐야 이제 정확하게 지금 구조조정 중이어서 내년 정도 돼봐야 일단 내년 1분기 정도 돼봐야 어느 정도 좀 실적이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 1분기. 예, 현재 현대 상선 같은 경우는 일단 밸류 측면에서는 적정 주가 사실 안 나와요. 계속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고 부채 비중도 상당히 높고.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지금 현대그룹이 한 80% 정도의 자구안을 지금 이행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네. 지난번에도 현대 로지스틱스 일본 오릭스에 이제 매각하면서 한 6천억 정도의 현금 확보를 했고요. 네. 지금 현대상선이 현대증권을 한 비중을 지분을 한 43%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마 제가 봐서는 아마 매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대증권이 매각이 되면은 그때 아마 좀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이행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재료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는데 재료가 말고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기 지표를 본다면은 상선주기 때문에 지금 국제 BDI 지수가 바닥을 찍고 지금 터닝 포인트가 나옵니다. BDI 지수가 건화물 운임 지수가 이제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사에서 또 이제 상선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반도 한 50% 정도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운반도 운임료도 일단 상승이 나올 거예요. 중국의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고 재료 측면에서는 8월 달에 뭔가 모멘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낮은 핫산에 이제 물류 참여도 지금 재료가 있죠. 지난번에도 북한에서 이제 남한 기업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두 번째는 8.15 기념해가지고 뭔가 이제 대북 관련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될 소지가 있고
그때 또 로마 교황께서 우리나라 방문하시죠? 그러면 지금 개성공단을 한번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나라 추기경께서 개성공단 6월달에 한번 방문하셨죠? 네. 사전 답방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730, 7월 30날 보궐선거 끝나면 네.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이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좀 이루어질 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아마 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아니면 뭐 DMZ 뭐 대통령께서 계속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뭐 평화공원 뭐 이런 그 재료가 나오면 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네. 잠깐 잘 들으세요. 네. 네, 이제 그런 재료가 나오면 지금 비중이 너무 높아 시장장님. 네. 네. 40%면 그죠? 네. 본인도 아시죠? 네. 예. 13,000원에서 14,000원. 여기가 이제 올 1월달, 2월달 고점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악성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라인을 바로 강하게 돌파해버린다라면은 시청자님께서 사셨던 가격대 15,000원, 16,000원까지 반등이 나옵니다. 여기 481선이거든요. 네. 여기가 한계예요. 우리가 작년에 현대상승에 여기서도 꺾이지 않습니까? 네. 요 481선. 네. 아시겠죠? 네. 여기 오면 일단은 무조건 좀 현금화 간접으로 좀 대응을 하자. 그리고 만약에 13,000원 정도까지 오더라도 전체 비중 대비 한 3분의 1 정도는 일단 현금화를 하자. 아, 13,000원 정도. 예. 그러면요? 일단 무조건 3분의 1은 줄이셔야 돼.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8월 말 9월 달까지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같이 이슈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메모해보셨다가 이슈 나오는 대로 체크해보시고 좀 반등을 이용해서 좀 나오는 전략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기운 내시고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현대상선까지 짚어봤고요. 저희는 광고 보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